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비테일 박사님의 미라클이라는 책입니다. 한때는 노숙자였고 극빈자였지만 지금은 동기와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 명강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A Tractor Factor, 제로 리밋, 인생의 잃어버린 매뉴얼, 비밀 기도, 그리고 깨어난 백만장자 등과 같은 많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서 약 5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는 미라클 코칭 프로그램, 깨어남 과정, 비밀 거울, 최면적 장문법, 그리고 많은 삶의 변화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1장 잃어버린 비밀, 2장 의도, 3장 반의도의 정화, 4장 아인슈타인의 비밀, 5장 기적을 기대하라, 6장 깨어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3장 반의도의 정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믿음 위에서 통한다. 그것은 우리 신념체계 위에서 작동되는데 그 대부분은 의식적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요소이지만 그 믿음이 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줄곧 해왔던 큰 실수였다. 그들은 생각한다. 이제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된다. 이제 큰 돈을 끌어당긴다. 이제 완벽한 이성 관계를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직장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많은 영업 실적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건강을 끌어당긴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비의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이 있고 그 의식의 빙산 및 더 깊은 곳에 이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 믿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거기가 모든 끌어당김 법칙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건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라고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무의식이 돈은 나쁜 것이라든가 돈이 악마라거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거나 자신이 악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돈이나 다른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돈이 충분치 않다거나 돈을 가지려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가? 당신의 의도는 무력화되고 파괴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반의도라 부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삶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가 있지만 또한 그 반대되는 의도, 즉 반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반의도들은 우리 의도를 거부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믿음이다. 두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념체계의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다 해서 당신이 바보라는 것은 아니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하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믿음에 관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르게 양육되었다. 이것을 물어보자. 당신 부모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었는가? 당신 부모는 부처님들이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나의 부모님들도 그들의 믿음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특히 돈에 관한 믿음에 대해 그렇다. 내가 아이였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돈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나름의 믿음이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도 싸웠다. 나는 어린아이로서 그것이 이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당신은 자라나면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로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세상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그 믿음을 성인 시기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당신은 앉아서 의아해한다. 나는 왜 완벽한 이성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지? 왜 돈을 벌지 못할까? 나는 왜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건 믿음 체계 때문이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믿음 체계는 우리 나이 7살 무렵에 개발되고 설치되고 거의 완성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 대부분은 7살 된 성인이다. 나는 이 몸속에 7살 어린이다. 당신도 당신 몸속에 있는 7살 어린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우린 그것에서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체계를 바꿀 것이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리고 의도와 반의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제3장 반의도의 정화. 나는 당신이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에 대해 극히 예민해지기 바란다. 그 이유는 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6만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그 대부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생각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혹시 나는 항상 크게 화가 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내가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난 전에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사람은 벌써 누군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난 애인을 만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종류들이 반복적인 생각이고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지워버려야 할 믿음의 실마리이다. 사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장과 다음 장의 학습을 하면 정화가 훨씬 쉬워지겠지만 당신 생각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 생각은 별개이다. 부정적 믿음 깨기. 부정적 믿음 깨기는 믿음을 파악하고 없애버리는 강력한 방법이다.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믿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믿음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그게 사실인가,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성을 사귀고 싶지만 다른 많은 사람처럼 좋은 사람들은 모두 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모든 좋은 사람은 이미 짝이 있으므로 당신은 삶의 반려자를 찾을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 모든 좋은 사람에게 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세상에는 사람이 70억 명 있으므로 그중 짝이 없는 좋은 사람도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사실은 확률은 당신 편이고 그 70억 명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좋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그게 믿음인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질문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판별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아직 많은 사람이 돈은 나쁜 것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돈은 모든 땡땡의 근원이라는 자주 잘못 인용되는 성경 구절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당신은 빈칸을 악이라고 채우지 않았나? 그것이 사실인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인가? 테레사 수녀를 보라. 테레사 수녀도 돈을 사용했다. 그녀는 돈을 모금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돈을 기부했고 그녀는 그 돈을 좋은 일에 썼다. 이 경우에도 돈이 악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돈 자체보다 돈에 관련된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더 건강해지고 싶다든지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든지 천식이나 다른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건 내 평생의 고통이야 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게 믿음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사실처럼 들리는가? 이것은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삶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고 있으므로 믿음이다. 이 세상의 70억 명 중에서 누군가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천식을 치료하거나 암을 치료하거나 다른 건강상의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사실 건강의 문제가 무엇이었건 누군가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있다. 현실 같지 않고 치유 불가능하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를 극복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 보고서까지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걸 자신의 평생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당신 믿음을 사실에서 분리하면 믿음은 약해진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당신이 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정도로 그 믿음이 약화된다. 그것도 믿음인데 그건 도움이 되는 믿음이다. 이것은 그동안 당신이 받아들였던 어떤 믿음보다도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믿음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그게 믿음인지 사실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잣대를 대서 측정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이 동의하는지 밝히라고 해서 그 방에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것은 사실이기 쉽다. 하지만 대개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다.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믿음, 자신에 관한 믿음, 약점, 강점, 그리고 삶을 개조하기 위해 자신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믿음 등이다. 당신은 그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생각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믿음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뿌리 제거법. 뿌리 제거법은 부정적 경험의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정화 방법이다. 이런 경우 그 근원, 즉 그 믿음이 처음 생성되었던 그때로 가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른 사고의 틀을 씌워 그때 이후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영화 백투 더 퓨처에서 젊은 마이클 제이 폭스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학교 동급생이 되어 아버지를 돕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 거기서 중요한 근원이 되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다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바뀌었고 다시 미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편 이것은 내가 앞서 다루었던 질문을 해결하는 데도 적합하다. 그 질문자가 태어났을 때 그녀 아버지가 이 아이는 못생겼다라고 하고 엄마는 얘는 사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곤 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 잘 들어맞는 연습이다. 당신 상황에 맞춰 이것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항상 외로울 거야 또는 넌 언제나 병약할 거야 아니면 너는 못생겼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처음 들은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뿌리 제거 방법. 그것은 이렇게 작동한다. 당신 능력이 닿는 대로 당신의 마음을 활용해서 그 경험을 처음 했던 때로 돌아간다.
그 처음 경험으로 갔을 때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영구히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성장기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 프로그램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쇠뇌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부모가 그때는 아직 깨어남을 얻지 못했었을 것이다. 나의 부모도 그랬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6살 된 어린 두뇌에 주입하여 그것들이 당신의 성격으로 내장되게 했다. 그것은 이 순간이 될 때까지 계속 당신 인생 속에 그대로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순간은 당신 삶의 전환점이다. 뿌리 제거법을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 믿음을 처음 들은 가장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 믿음이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건, 당신은 항상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건, 당신은 언제나 이성 관계로 힘들어한다는 것이건 간에 언제가 그에 관한 첫 기억인가? 몇 초간 자신의 믿음과 그 첫 기억을 생각해보라. 당신 두뇌가 끄집어낸 기억은 상당히 최근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다. 그 기본적인 초기의 기억은 당신의 과거, 그 모든 이야기와 그 모든 경험을 끌어당긴 것이다. 이제 훨씬 더 뒤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오래전 10대 시절로 가볼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뒤로 가서 초등학교 시절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먼 과거로 갈 수 있는가? 당신이 그 믿음에 관해 처음 들은 또는 가장 오랜 과거에 들은 기억은 무엇인가? 당신은 기억이 주는 것을 비평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옳거나 그르거나 관련 없거나 논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떠오른 기억일 뿐 현 시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위해 그것 그대로 완벽하다. 이제 당신 마음속에서 그때를 다시 살아보라. 그 일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라. 잠깐 눈을 감고 5살 또는 6살 또는 12살 아니면 몇 살이든 그 순간을 다시 살아본다는 상상을 해보라. 그 장면을 상연해보라. 이제 잠깐 정지하고 그 당시에 당신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라. 당신은 5살이나 10살이거나 12살 등등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그 당시에 당신이 믿음이나 인색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라. 아마 거의 인식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아직 어렸고 듣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정도로 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은 5살이나 10살이나 12살 아이의 경험을 기초로 삶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할 것은 그 일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을까이다.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자.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던 질문자의 경우에 그녀가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질문자의 부모는 그게 그저 농담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건 부모들 자신의 믿음 시스템과 그들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을 뿐 이 질문자와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근원 원인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일 수 있으며 당신은 무슨 의미이기를 바라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의 사례. 나의 부모님은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 나의 성장기에 그들이 가장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도 돈 때문이었다. 아시다시피 나 자신도 빈곤을 겪었다. 나는 노숙자였다. 나도 그들 믿음대로 살았다. 돈은 악한 것이고 돈은 허덕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내가 따라 살던 믿음 시스템이 진실이었다. 내가 뿌리 제거법을 실행할 때까지는 그게 현실이었다. 나는 그 후에 그 모든 믿음은 나의 부모님들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믿음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의 부모님은 돈에 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는 부모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내가 성인이 되어 뿌리 제거법 등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때에야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믿음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했다. 성인인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핵심적 믿음을 교체했다. 나는 당신도 이것을 하라고 권한다. 처음 경험한 때로 시간을 되돌아가서 그것을 바꾸어 장착하는 것이다. 다른 틀에 넣는 것이다. 그에 관한 새로운 믿음을 찾아라. 그리고 적고 자신에게 말하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은 부모들의 것이었다. 그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다. 나는 우주의 자식이다. 나는 기적의 자식이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믿음과 함께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뿌리 제거법이다. EFT 감정치유기법. EFT는 감정치유기법으로서 태핑을 통해 믿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전에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해 줬던 나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그 믿음에 관해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에서 일러준 태핑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것이 손날을 태핑하면서 말을 할 핵심 구절이다. 당신에게 적합한 어떤 핵심 구절이든 삽입해 넣을 수 있다. 그리고는 다른 지점들을 돌아가며 태핑을 한다. 다른 핵심 구절은 아름다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나는 생계를 위해 장시간 힘든 일을 해야만 한다. 나는 뚱뚱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부유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이 우주가 풍요롭다고 믿지 않는다.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공유해 준 것으로서 태핑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당신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서 그 구절을 사용하라. 호포노포노. 단순한 버전의 호포노포노 방법은 4단계이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4단계를 내면에서 자신에게 그리고 신, 하느님, 자연 또는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건 당신이 숭배하는 위대한 존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의 데이터 시스템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부족한 점, 한계, 믿음과 반의도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당신의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말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걸 하느님에게 아니면 당신의 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나는 호호포노포노를 사용하는 유명인들을 알고 있다. 작가, 지도자, 가수, 배우 등 매우 유명한 사람들과 당신의 이웃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호호포노포노를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돈을 위해, 이성 관계를 위해, 그리고 어떤 것이건 다른 모든 것을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호호포노포노다. 긍정 에너지 보내기.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보내고자 한다. 이것은 비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기치료 및 기공 에너지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정화 에너지로서 나는 지금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나는 또한 호호포노포노를 한다. 나는 내면에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를 당신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천사를 믿는다. 나는 우리 대부분에게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 마음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장을 집필하기 전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천사들이여, 가장 명확하고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가장 영감이 있는 방식으로 이 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자애롭게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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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이 지금 그 에너지를 받기 바란다. 호호포노포노를 하고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이걸 자신을 위한 일종의 기도 행사로 하도록 하라. 비밀 기도. 나는 비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3단계 기도의 공식 이야기를 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장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야말로 근원적인 기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감사하라. 감사를 느껴라. 주위를 둘러보고 감사한 뭔가를 찾아라. 두 번째 단계는 사심이 없는 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그 의미는 어떤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욕구를 버리고 요구하는 대신 사심이 없는 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처음 두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삶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많이 이야기하였다. 그 의미는 당신에게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당신 앞에 기회가 생겼다면 그게 바로 영감이므로 바로 그 행동을 취하라. 그것을 당신 기도 요청을 충족시키려는 우주의 신호로 여기고 붙잡으라. 요약하면 비밀 기도 프로세스는 감사하기, 사심 없는 요청하기, 그리고 영감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비전으로 전해지는 몇 가지 정화 방법을 다루었다. 우리는 엄청난 분량을 학습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실행할 필요는 없고 그중 당신에게 정말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골라서 해보라. 뷔페 레스토랑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